이번 시간에는 약수의 집합과 배수의 집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서 첫 번째는 AK라는 집합이 X를 원소로 갖는데 X는 K의 약수의 집합이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AK라는 집합을 X를 원소로 갖는데 X는 K의 배수이다라고 해서 1번 약수의 집합, 2번 배수의 집합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요 두 가지는 각각 성립하는 성질들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 지어가지고 혼동되지 않게 같이 연결 지어가지고 외우던가 이해하던가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같이 설명을 하는 거고, 수업 때 전부 다 했던 거니까 뭐 한번 잘 들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외워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첫 번째 녀석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녀석은 약수의 집합이야. 약수의 집합은 첫 번째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 어떤 M의 약수란 녀석이 있고 AMN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할까? M의 배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두 녀석은 뭐가 있다? 포함관계가 성립합니다. 배수집합도 마찬가지야. 배수집합도 마찬가지로 어떤 M이 있고 M의 배수의 집합, 그 다음에 M의 배수를 가지고 어떤 MN을 만들어서 MN이라는 녀석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만들어졌을 때도 역시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 자,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자.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여기는 A3와 A6. 자, 뭐야? 3의 약수와 6의 약수.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3의 약수는 1, 3밖에 없지만 6의 약수에는 1, 3을 포함하면서 2와 6도 초과가 된다. 그치? 그래서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야. 둘은 얘가 배수. 그치?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성립하고요. 학교 시험에서 이제 참고지수로 많이 물어보는데, 참고지수로 물어보는 형태로 만들어 가보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냐면 AM, AN 이면 N은 M의 배수이다 라고 물어보면 참이 된다. 요런 식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게 되니까 1번 녀석 잘 기억해 놓도록 하고, 두 번째 배수집합일 때도 마찬가지야. 얘도 하나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이해를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 요 녀석의 예시로는 뭘 들어볼까? 역시 A3와 A6를 예를 들어볼까? 3의 배수의 집합에는 3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고 12도 있고, A6에는 6도 있고 12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누가 더 많이 있어? A3의 집합이 더 원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A6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은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함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AM과 AN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한다. 그러면 둘은 무슨 관계 있어요? 작은 쪽에 있는 요 녀석 M이라는 녀석이 N에 대해서 배수입니다 라고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야? 참인복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그치? 얘는 외우려고 하면은 사실 외울 수는 있어. 근데 나중에 분명히 헷갈릴 때가 올 거야. 그래서 외워둘 거면은 정말 제대로 외워두던가, 배수와 약수의 경우에 잘 외워두던가, 아니면은 지금 내가 검정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성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 기억을 해둬도 좋을 것 같아. 두 번째로 약수집합도 그렇고 배수집합도 그렇고 내가 수업 중에 뭘 항상 먼저 보라고 하냐면, 어떤 연산형 문제에서 누구를 먼저 연산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냐면 교집합을 먼저 바라보세요 라고 했어. 만약에 합집합을 먼저 연산하라고 하면서 괄호를 묶어 놓더라도 밖에 있는 교집합을 분배법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끄질러 와가지고 먼저 교집합을 연산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을 내가 수업 중에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약수의 집합에는 하나로 합칠 때 뭐로 합칠 수 있냐면, 약수는 독특한 약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독특한 약수 뭐 있어? 최대 공약수가 있지. 그 녀석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배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로 표현이 가능한데 어떻게 표현을 한다? 배수 중에서 독특한 배수, 특정한 특징을 갖는 배수, 어떤 거 있지? 최소 공배수가 있죠. 요런 식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웬만하면 교집합을 연산하게끔, 먼저 연산하게끔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교집합을 먼저 연산하는 경우는 괜찮아.
근데 교집합을 먼저 연산한 후에 나중에 합집합이 나오거나 또는 교집합을 먼저 연산할 수 없이 무조건 합집합을 먼저 연산해야만 하는 교집합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합집합을 처리하는 방법이 없나? 있기는 해요. 자, 있기는 해. 근데 특정한 경우에만 하나로 심플하게 바꿀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하나로 합칠 수가 없어. 이 3번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1번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얘를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려면 두 녀석은 m과 n은 서로 어떤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있어야 돼. 자, 만약에 n으로 합쳐진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n은 무슨 수다? m의 약수일까 배수일까? 이것도 역시 너희들이 예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더 편할 수도 있고, 또는 1번 성질을 잘 아는 사람들은 더 큰 집합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바로 m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는 역시 학교 시험에서 예시 문제로 연산형 문제에서 만약에 A3와 A6을 합치세요, 합집합을 하세요 라고 얘기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뭐가 된다? 둘 중 더 원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A6가 나와야 된다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자, 두 번째, 배수집합도 마찬가지야. 요 녀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다? 만약에 AN이 나올 수 있는 경우라면 역시 이번에도 뭐가 되어야 한다? M과 N은 서로 약수 배수의 관계에 있을 때 그때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때 요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요 녀석은 뭐여야 한다? M의 약수여야 한다. 왜? 역시 1번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기도 해요. 알았죠? 그래서 뭐 예시 문제로 연산형 문제로 학교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만약에 배수집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A3와 A6를 합집합을 해보라고 했다고 쳐.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합치면 된다? 3의 배수와 6의 배수집합을 합집합을 한다고 쳐봐. 6의 배수의 원소들이 3의 배수에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A3로 합쳐집니다 라고 연산을 해주면 돼. 이해됐나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냐면 A에 뭐 예를 들어서 2와 A3가 있다고 해보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요렇게 만들자. 이걸 만족하는 뭐 X의 집합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한다거나 그 반대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오케이? 뭐 반대는 뭐 비슷하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 요번에도 합집합이란 연산밖에 없으니까 이걸 하나로 처리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는데 2와 3은 서로 약수 배수와 관계에 없기 때문에 하나로 표현을 하지 못하지. 뭐 A의 6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버리면 되느냐? 요때는 그냥 따로따로 둘 다 만족하도록 하는 집합 X라고 출발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을 원소로 1, 2, 3, 4, 5, 6을 원소로 갖췄다 치자. 그리고 뭐 약수 집합 지금처럼 나왔다고 치고 지금 내가 쓴 거랑 똑같이 A2 합집합 A3를 포함하는 X에 대하여 X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풀면 된다고? A2의 집합이 X에 포함되도록. 그러니까 X는 어떤 집합? 2의 약수를 전부 다 가지는 집합. 그 다음에 A3를 포함하는 집합 X. 그럼 X는 어떤 집합? 3의 약수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 X. 그러니까 너희들은 요 세 개를 반드시 포함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니까
집합 x의 개수는 뭐가 되겠죠? 2의 전체 원소 개수 6개 중에서 1, 2, 3이라는 원소 3개를 반드시 가지니까 뭐 답은 2의 3승계다. 이렇게 푸는 것처럼 따로따로 풀면 된다는 거야. 지금은 뭐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지만 뭐 원소의 개수라던가 뭐 집합 x에 대한 성질 문제라던가 이렇게 물어볼 때 요렇게 따로따로 풀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마찬가지, 배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A2 합집합 A3 뭐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럼 이번에도 A2와 A3, 3는 서로 약수 배수의 관계에 없기 때문에 방금 1번처럼 2번 배수집합도 마찬가지로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합집합은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A2가 X에 포함되도록 A3가 포함되도록 하면서 둘 다 포함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똑같은 예시 한번 들어볼게. 똑같이 U라는 집합은 1과 2와 3과 4와 5와 6을 원소로 가진다 치고 A2 합집합 A3 각각 배수집합이야 를 포함한다. 그걸 만족하는 X의 개수를 찾아볼래? 이런 문제를 만났다고 쳐봐. 그럼 너희들의 풀이는 뭐가 되면 된다고? A2와 A3를 하나로 합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A2 X에 포함된다, A3도 포함된다라고 해서 A2는 2의 배수들을 가지는 A2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X는 반드시 2, 4, 6을 가지세요. A3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3의 배수를 다 가지세요. 그러면 역시 X는 몇 개가 될 거야? 6개의 원소 중에서 2, 3, 4, 6이라는 4개의 원소를 반드시 가지라고 했으니까 2의 2승계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거야. 만약에 A3와 A6의 합집합이 뭐 예를 들어서 X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걸 하나로 합쳐서 A3로 합친 다음에 X가 된다니까 3의 배수를 가진다 라고 하면서 하나로만 풀면 되는데, 요렇게 합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둘 다 만족하는 걸로 가면서 뭐 지금처럼 집합의 개수를 찾는다든지 뭐 X에 대한 성질 문제로 간다든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본다든지 기타 등등등으로 두 개를 따로따로 만족하는 녀석을 풀어주면 될 거예요. 알겠죠? 요게 약수와 배수의 집합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니까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참고지 문제라던가 연산형 문제를 풀 때 지금 내가 알려준 내용 참고하면서 풀어보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약수 집합과 배수 집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합시다.